혹시 요즘 텔레비전 소리가 있어도 혼자서 채널을 계속 바꾸신 적 있으신가요? 이른 저녁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면 옛날 마당에서 들리던 이웃의 발걸음 소리가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목은 도시의 고독 증후군. 왜 서울에 사는 어르신들이 더 자주 우울감을 느낄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생활의 풍경과 기억,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을 꺼내보겠습니다. 어릴 적 설날이면 온 집안이 부산스러웠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김치며 나물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장면이 지금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도시 풍경은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 소리, 아파트 현관의 초인종 대신 돌아오는 침묵, 저녁이면 멀리 보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의 얼굴을 보기 어려운 풍경이 있습니다. 효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줄어들고 대신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 사진 한 장으로 안부를 전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변화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걸음이 느려지고 관절이 아픈 어르신들께는 더 큰 파고가 됩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재래시장에서 김을 사며 마주치던 이웃 아주머니의 인사 한마디, 학교 운동회에서 나누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평온을 주던 시대와 지금의 도시 생활은 사회적 접촉의 빈도와 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도시의 편리함은 때때로 사람 사이의 우연한 만남을 줄여 외로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편리하지만 그곳에서 오가던 인사의 많은 분들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방문을 거절하거나 가족 역시 일과 육아에 쫓겨 짧은 통화로 대신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조용히 쌓이고 식욕과 수면, 일상 루틴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결, 그리고 가족이 건네는 한마디 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주거 환경과 일상의 변화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시작해 우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가족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실천,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습관과 계절을 이용한 마음 돌봄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왜 도시, 특히 서울의 환경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옛날에는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이웃이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건네는 인사가 하루를 밝게 열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도시의 주거 환경은 이렇게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와 원룸, 또 오피스텔 같은 구조는 서로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철저히 개인의 공간을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이웃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에 비해 시골에서는 아침이면 마당에서 소일거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길모퉁이에서 마주친 이웃과 작게라도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 속에서 사라진 것은 바로 이런 우연한 사회적 접촉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날마다 전통시장에서 하지만 대형 마트나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이 되면서 이웃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 동네 찻집에서 차 한잔하며 나누던 잡담도 프랜차이즈 카페의 빠른 회전율과 셀프 주문 방식으로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도시 공간은 편리하고 빠르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여백은 줄어든 셈입니다. 저녁 무렵 지하철을 타보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모두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산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곁에 있어도 서로 닿지 못한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신체적 제약이 더해지면 문제는 심화됩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 집 근처 작은 공원 산책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며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TV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물리적인 공간의 구조와 거동의 불편함은 서로 얽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아파트 현관의 철문은 안전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마음을 외부와 차단하는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 결과 혼자 끼니를 때우고 이웃과 나누던 짧은 대화조차 사라지면서 마음의 빈자리는 커져만 갑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눈에 잘 띄지 않게 쌓이지만 어느 순간 나는 혼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의 고립은 결국 마음의 거리로 번져 우울감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이제 이런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의 감정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곧 정서적 고립과 우울의 신호를 살펴보며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밥상을 차리기가 귀찮아지시진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미역국에 김치 한 접시를 꼭 그런데 우울감이 몸과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선명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사와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식욕이 뚝 떨어지거나 반대로 과식하게 되는 경우 또는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마음 건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김치 담그기를 즐기던 분이 괜히 귀찮다 하며 김치 대신 마트에서 사온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속에 이미 마음의 무거움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일상활동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전에는 경로당에 나가 윷놀이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나누던 분이 이제는 TV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바깥 나들이를 꺼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예전엔 장을 보러 나가면 살 물건을 줄줄이 외우셨는데 요즘은 집에 돌아와 보니 가장 중요한 두부나 간장을 빠뜨리는 경우가 잦아진다든지 혹은 은행 창구에서 순번표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져 집중이 흐트러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인 기피와 말수 감소입니다.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거나 손주에게 전화를 걸던 습관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변화는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나는 짐이 될까봐 하는 불안이나 내가 할 말이 없다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기보다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신호들이 더 쉽게 간과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요즘 바쁘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고 본인 역시 부끄러워 상담이나 도움을 청하기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빨리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서적 고립이 도시 생활에서 더 쉽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 그 배경에 자리한 세대 간 관계의 변화와 효 문화의 변주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집 안 마당에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자리를 스마트폰 알림 소리나 영상통화 화면이 대신하고 있지요. 가족의 형태와 세대 간의 관계가 크게 바뀌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남겼습니다. 과거에는 다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살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돌보고 지켜보았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미역국을 데워주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상위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며 하루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특히 서울에서는 자녀들이 직장을 찾아 지방이나 해외로 떠나면서 예전 같은 함께 사는 풍경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낮 시간엔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 있어 어르신은 하루 종일 혼자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세대 간의 소통 방식에도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메시지 앱과 영상통화로 손쉽게 마음을 전하지만 어르신들에겐 작은 스마트폰 화면과 빠른 텍스트가 오히려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손주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싶어도 확대하는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거나 짧은 영상통화가 끝나면 허전함이 더 크게 밀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찾아와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효였다면 이제는 계좌이체나 택배로 생활용품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효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도 자녀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것이지만 어르신에게는 돈이나 때로는 간병이나 돌봄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일과 육아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돌봄 요구가 더해지면 서로가 부담을 느껴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혹시 내가 짐이 아닐까 하고 주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자주 가야 하지만 여유가 없다는 죄책감이 쌓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의 변화와 효문화의 변주는 어르신에게 정서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결국 가족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제도적 지원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마을의 경로당과 복지관, 주민센터 같은 지역 공간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 복지관을 가보면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체조를 하고 점심시간엔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드실 때는 입맛도 없던 분들이 옆자리에 앉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밥맛도 살아나고 하루가 훨씬 길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놀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보는 작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웃이 곧 가족이 되어주는 셈이죠. 옆집 할머니가 이틀째 안 보이면 누군가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속 돌봄이 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안심콜 서비스, 주 1투 2회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는 생활관리사 제도, 그리고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IoT 센서를 활용해 집안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이 가도록 하는 기술 기반 돌봄도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가 모든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감각은 어르신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을 공동체와 공공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가족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만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관계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낯설고 불편해 참여를 망설이지만 일단 동네 복지관의 취미 강좌나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나가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합창단에 들어가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생깁니다. 또한 작은 습관 하나가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시장 단골 가게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내 안부를 나누는 일상이 바로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배우다 보면 손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주고받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절의 벽이 아니라 새로운 다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때 손을 내밀어 함께하는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스스로의 작은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어르신들의 삶을 덜 외롭고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의 어르신에게 오늘 내가 건넬 수 있는 작은 인사는 무엇일까? 그 사소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동네를 산책하시다가 낯선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분이 옛날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순간 외로움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서울처럼 복잡하고 빠른 도시에서 외로움을 덜어내려면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작은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말마다 열리는 전통시장 봉사활동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키워줍니다. 나눔과 봉사가 주는 만족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세대 간의 교류입니다. 손주와 함께 김치 담그기를 하거나 동네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시간에 참여하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놓입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선물하고 어르신들은 지혜와 경험을 전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세대가 어울릴 때 도시 속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만의 하루 의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 사연을 듣거나 하루에 한 번은 가까운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 짧은 통화 속 웃음소리와 안부 인사가 외로운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도시는 더 이상 차갑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외로움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환경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따뜻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창문을 열면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작은 시간입니다. 도시의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선 마음을 돌보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로, 나만의 쉼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손때 묻은 사진첩을 넘기며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예전 친구들과 찍은 흑백 사진, 어린 시절 고향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죠.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은 우울한 기분을 덜어주고 다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된장찌개의 맛, 공원에서 만난 이름 모를 강아지의 꼬리 흔들림, 멀리서 온 손주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마음은 한결 풍요로워집니다. 셋째로, 효와 나눔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늘 지켜오셨던 효와 공동체의 가치가 바로 고독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내가 먼저 따뜻한 안부를 건네면 그 마음이 전해져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괜찮다, 잘 살아왔다 라는 말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겪어온 수많은 고생과 인내는 지금의 나를 만든 자산이니까요.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의 길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야말로
마음 돌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혜롭게 돌보다 보면 도시의 외로움도 서서히 빛을 잃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갈 힘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영상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 속 고독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며 왜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서 어르신들이 더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운 인사와 달리 무심한 엘리베이터의 침묵, 시골의 따뜻한 공동체와는 다른 아파트 숲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깊어지는 마음의 빈자리까지. 그러나 동시에 이 외로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작은 모임에 나가거나 매일 아침 공원 산책길에서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습관, 손주와 함께 김치 담그기를 하며 웃음을 주고받는 순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는 작은 종이 한 장까지. 이 모든 것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덜 외롭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내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희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도움이 전해질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이어가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누겠습니다.